자,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은 유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중범선 제작을 위해서 영상을 제가 추후에 올리긴 하겠지만 일단 그냥 심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는 항해 숙련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전 요새는 이걸 추천을 꼭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보통은 추천했던 게 추천 의뢰를 들어가면 여기에 대항해 시대 첫 범선을 타고 5킬로의 눈으로 하는 퀘스트가 있어요. 이 퀘스트를 끝까지 깨면은 항해 숙련 1이 되기 때문에 이 퀘스트를 먼저 깨고서 이제 물물교환 시작하는 걸 추천했는데 요즘은 이걸 포기하고 차라리 한 3, 4일? 뭐 많아봐야 일주일만 그 항해 1 퀘스트 버스를 따라가시면 숙련 1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혼자 해놓으면 좋다. 참고로 요거를 어디까지 깨야 되냐면 여기까지 깨셔야 돼요. 자라에서 지원. 제가 추후에 좀 이따 항해 1퀘 설명할 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기까지 깨셔야지 나중에 항해 1 퀘스트 깰 때 퀘스트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까지는 퀘스트 진행사항 자체가 그냥 대화만 하면 돼요. 대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쭉 깨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깨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끝까지 깨셔도 돼요. 예전에는 뭐 좀 어려운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깨시면 되고 자 이걸 하고 나면은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제가 뭐 란, 커세어, 샤이 중에서 란을 추천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하선 승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란이. 그래서 이제는 그냥 커세어 하시면 됩니다. 네, 기승전 커세어 하셔서 배속도를 조금이라도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배를 얻어야겠죠? 지금 요즘은 좀 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없어졌네요. 네, 호위 한만 매물이 있고 경범선에 매물이 없네요. 네. 경범선 같은 경우도 근데 거의 구매되게 많이 풀렸죠. 그냥 제일 좋은 건 정가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에페리아 항구마을에서 에페리아 3-5번지 2층에서 직접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증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바탈리 범선을 가지고서 증축을 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바탈리 범선이 들어간 상태에서 선박 증축을 누르면은 경범선 또는 호위함으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제작과 비교해보면은 제작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증축이. 하지만 대신에 제작 같은 경우는 내가 일꾼으로 하나하나 이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요. 증축은 그냥 재료 다 넣고서 증축 누르는 순간 바로 완성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 루이라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지하에 들어가면은 가장 가까운 얘가 여기 있을 거예요. 빛나는 샤카투의 인장. 샤카투 인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선박 등록 중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한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은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여기서 굳이 이걸 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박을 얻으시면 되고 자 얻고 나면 이제 우리가 물물교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물교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모든 섬에 이렇게 다 물물교환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하면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물물교환 누적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물물교환 누적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서 저 물물교환 루트수가 더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섬에 밝혀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경범선을 얻었으니까 물물교환을 통해서 재료들을 많이 수급해놓고 그 다음에 증축하기 위한 재료를 모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현재 경범선과 호위함이신 분들은 물물교환을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 너무 집중할 필요 없는 건 뭐냐면 1단계랑 2단계 위주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얘가 아니라 얘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무역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역선 증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인데 실록을 먹은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증축할 때 필요한 선박 장비들을 강화할 때 필요한 블랙스톤이고 얘 같은 경우는 강화 확률이 100%입니다. 무조건 성공이에요. 대신 1강할 때 1개, 2강할 때 2개, 3강할 때 3개, 10강할 때 10개 들어가서 각 55개씩 총 4부이어가지고 220개가 필요하고요. 실록을 먹은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퀘스트, 주간캐라고 해야 되나요? 까마귀 둥지 1일 퀘스트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기 팀베라 섬 위쪽에 보면 여기 뭔가 반투명 형태의 집 같은 거 하나, 그 섬 같은 게 하나 있죠. 요 섬이 이제 까마귀 섬인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1일 퀘스트를 총 7일 동안 진행만 할 수 있어요. 7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보상이 더 이상 없고 퀘스트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1일차와 4일차에 이런 식으로 재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100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120개를 얻는 방법은 해양류를 잡아도 되고 그 물밀교환 1단계 상품을 가지고 교환을 하면 됩니다. 교환하는 거는 여기 무역품 교환원 로비니아한테 교환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교환을 누르면은 여기 써있네. 이렇게 1단계의 무역품을 가지고서 실록을 먹은 블랙스톤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소리냐 결론은 1단계를 총 120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12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재료를 다 모으는 거고요. 선박 증축 허가증은 에페리아 팔라시에게 구매하면 되고 증축용 흑연주개, 목재,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이르퀴스 깨면은 4일차까지 해서 총 50개를 주고요. 나머지 50개는 제가 직접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은 이런 재료들 통해서 할 수 있고 매물이 없는 경우에는 좀 힘들죠. 저 직접 캐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그룹 청새치 주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선장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선장님께서 여유가 있으신 분은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자재들도 있어요. 어려운 자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수급하시면 되고 그리고 재료가 또 해양 개수 진행이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요 앞에 보이는 이 친구들 있죠.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친구. 요 친구, 요 헤카루. 이 친구 잡으면 줍니다. 잡아가지고 가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무역선이나 구축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범선이나 호위함이나 증축하는 방법이 똑같고 섬나무 증착합판 암염주개 여기는 섬나무 증착합판 코발트 주개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죠.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2단계 해상 교역품을 가지고 교환을 하거나 또는 해양류를 잡아야 되는데 해양류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니까 제외시키고 2단계 해상 교역품을 가지고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여신 다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떠요. 이렇게 2단계 나르보삼 해삼을 가져가면은 섬나무 직작합판 100개를 줍니다. 100개를 한 번에 줘요. 한 번에 주는데 저희가 필요한 개수는 100개입니다. 그래가지고 2단계에 지금 여기 써있는 재료들을요. 딱 2개씩만 모아주시면 돼요. 2개씩만. 더 많이 모으실 필요는 없고 이 2개씩만 모아주시면 되는데 2개씩 모으는 이유는 저희가 이게 재료 일반 갱신에서는 이렇게 뜨거든요. 100개 교환으로. 근데 재료 교환 갱신하면은 1대 50으로 바뀝니다. 100개가 아니고 5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2번 교환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료를 2단계를 2개만 딱 2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또 1단계만 계속 교환하시면 돼요. 계속 교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밑에가 좀 달라지거든요. 파도빛이 감도는 규격 강목, 달의 비닐이 새겨진 합판이고 무역서는 심해의 기억이 담긴 악교, 심해초줄기입니다. 자, 먼저 무역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심해의 기억이 담긴 악교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항해 전공을 들어가면은 요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1일 활기찬 일리아섬, 물물교환 오해하기 하면은 여기에 심해의 기억이 담긴 악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딨냐? 일리아섬에서 퀘스트를 받으시면 돼요. 일리아섬에서 퀘스트 조건은 레벨 1 이상입니다. 그냥 가서 받으시면 돼. 가서 퀘스트 받고 물물교환하고 퀘스트 완료하면은 재료가 수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재료 필요했죠? 심해초 줄기가 필요하죠. 심해초 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거든요. 얘는 어떤 거냐면은 오킬로아의 눈을 가면은 큐리오라는 NPC가 퀘스트를 줍니다. 자, 이 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레벨 제한 조건은 1이고요. 그냥 누구나 가서 받을 수 있고 퀘스트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요. 산호조각 10개만 있으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경범선이나 호위함을 가지신 분들이 중범선을 제작하려다가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버스가 있으면 좋지. 그리고 버스를 탈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나는 못하는 사람이면? 나는 검은 사막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면?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네, 괜찮습니다. 애초에 항해 1일 퀘스트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장님이 해주는 그 버스를 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2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해 1일 퀘스트 버스를 타지 않고서도 재료를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료를 구하고 난다면은 저희가 무역소를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구축함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달라요. 파도빛이 감도는 규격 강목과 달의 비닐이 새겨진 합판인데 얘가 아마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도빛이 감도는 규격 강목이 아마 얘일 텐데 얘는 짙은 파도구나. 여기 있다. 요 친구입니다. 자, 얘랑 뭐냐면은 길드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금음달 어린 해양류 이렇게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린 해양류를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어린 해양류를. 그래서 경범선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하긴 해요. 불가능은 아니야. 불가능은 아닌데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해. 아, 그리고 얘는 경범선이 아니죠. 후염이죠. 불가능은 아닌데 이거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아마 항해 1일 퀘스트 버스를 탑승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탑승을 하시는 게.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수급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까마귀 주화 상점에서 구매하거나 뭐 그러면은 까마귀 주화를 어떻게 있어 뉴비가 물물교환 처음인데 그게 어디 있어? 어떻게 하겠냐? 불멸의 나락 하세요. 네, 불멸의 나락이란 걸 하게 되면은 저희가 불멸의 증표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까마귀 젓구름 몇 개 까가지고 사세요. 할 수는 있어. 이 방법 말고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버스 타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역선과 구축함 제작이 끝났죠. 네, 중축이 끝났고요. 자, 이 다음은 이제 중범선으로 가야 되는데 중범선은 선박별로 재료가 존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찍고 가면은 비상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이런 아이템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아이템이 필요한데 뭐 보시다시피 이런 거는 그냥 팔라시아한테 구매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저희가 그 무역선과 구축함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실록을 먹은 블랙스톤이 필요했었는데 중범선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한기가 서린 블랙스톤, 온기가 서린 블랙스톤 요런 블랙스톤이 필요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 주화 상점 또는 물물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추가가 되었어요. 항해 1일 퀘스트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항해 1일 퀘스트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근데 선택이에요. 내가 이제 퀘스트를 조금 보면은 반복 의뢰죠. 반복 의뢰 들어가면은 여기에 금음달 길드의 칸디둠 사냥꾼, 금음달 길드의 나인샤크 사냥꾼, 금음달 길드의 검은무새 이빨 사냥꾼 이라는 퀘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음달 어린 해양류 사냥꾼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있어요. 보상에 선택 보상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있는데 얘를 받게 되면은 어린 해양류를 못 받습니다. 근데 어린 해양류에는 이렇게 증축 재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증축 재료들을 다 모으고 나서 이제 강화 재료만 필요하다면은 여기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큰 걸 받아서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 아직 증축 재료가 없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거 받으셔야 돼요. 증축 재료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까마귀 주화 상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물물교환을 통해서 얻으셔야 될 거예요.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얘네들부터는 이제 보시다시피 5킬로 항해 1일 퀘스트를 직접 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해 이제. 왜냐면 버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없는데요. 혼자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퀘스트가 그 어린 해양류 쪽으로 이제 다 간단해져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 올리긴 할 건데 여기 근방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퀘스트가. 굳이 멀리 있는 것까지 안 잡아도 되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다 할 수 있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도. 근데 뉴비들이 오히려 놓치는 게 요거야. 대항해 경관현철, 콕스 해적단의 유물 협상하급, 빛나는 코발트 주게. 요게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물물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또는 탐색 퀘스트. 우리 이제 물물교환 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탐색 그 버튼 뜨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퀘스트가 등장하는데 그거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요거는 잘 챙겨두세요. 꼭 미리미리. 금방 하거든요. 금방 하긴 하는데 꼭 요즘 물물교환 하시는 분들께서 저 항해 이거 1일 퀘스트 이거 다 해가지고 제로 다 모았는데 얘네가 없어. 이거 어떻게 구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 왜냐면 얘네들이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보급하는 게 아니라 탐색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까맣게 다 잊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 중요해요. 그래서 딱 얘네들 미리미리 모아두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달의 핏줄이 새겨진 암화포, 짙은 파도빛이 감도는 규격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아이고야. 이게 여기다. 보면은, 자, 1쾌 일수만 저희가 좀 볼게요. 70일, 48일, 42일, 46일, 60일, 84일 이렇게 걸리잖아요. 지금 보면은 얘네가 숫자가 꽤 큰 숫자예요. 70일은 큰 숫자야. 이거는 순전히 1일 퀘스트를 총 이제 70일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마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수정 안 해놨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만큼 얘는 1일 퀘스트를 하더라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얘는 꼭 칸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길드에서, 이건 길드 레이드거든요. 우리 길드에서 칸을 잡지 않는다면은 다른 길드의 용병을 가셔서 잡을 수도 있으니까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짙은 파도빛이 감도는 규격 과목과 콕스의 적당한 유물 전투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도 일일 퀘스트를 통해서 얻으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콕스의 적당한 유령선이라는 거 꼭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선박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점진 같은 경우에는 40일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모아요. 점진이신 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 없는데 비상이나 용맹이신 분들은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상이나 용맹이신 분들은 꼭 콕스의 적당한 유령선 잡으시길 바라겠고, 심해의 눈물은 오큘러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화려한 암염주교, 화려한 진주결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물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물물교환 누적 횟수 1500회 이상부터는 일반 갱신에서 뜨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반 갱신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교역품 교환 갱신이 일반 갱신입니다. 여기는 내가 누적 교환 횟수가 1500회 이상 되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꼭 뜨는 건 아니에요.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 거고, 제로 교환 갱신 같은 경우에는 1000회 이후부터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뜨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제로를 모으면은 중범선 중축이 끝납니다. 끝났어요. 난 중범선 중축까지 이제 설명 끝났어. 자, 이제 그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물물교환 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를 소모시키죠. 밸류가 있는 분들 기준으로는 150일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역품 교환 갱신을 하루에 3번 하고 재료 교환 갱신을 하루에 2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5번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은 갱신하고 났을 때 쿨타임이 2시간이 걸려 있겠죠? 그러면 총 5번을 교환하기 위해선 대략 10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필요하실 거예요. 한 8시간 정도 필요하겠죠?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아, 내가 오늘은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까지 안 된다. 내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냥 즉시 갱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왜 안 돼?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의 그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즉시 갱신을 아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되지, 안 하실 필요 없어. 상관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탐색을 하셔야 돼요. 탐색을. 탐색을 해야 되는 이유가 탐색 퀘스트도 있고요. 그 퀘스트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그 증축에 필요한 재료들이 나오거든요. 그 탐색 퀘스트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탐색 퀘스트도 개선돼가지고, 예전에 뭐 물고기 낚아야 되니 많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물고기 낚는 퀘스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승선을 하고 나면은 정박을 누르고 나서 탐색을 누르게 되면 됩니다. 보급이 아니라 탐색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거는 옛날 거야. 옛날 거였는데 아직도 있네요. 제가 퀘스트를 완료를 안 했거든요. 뭐 어쨌든 다양하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내가 또 드릴 게 어떤 팁이 있을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범성과 호위함이신 분들은 물물 교환을 1단계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는 2개씩만 얻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성과 구축함이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역성과 구축함이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중범선이신 분들은 당연히 다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물물 교환할 때 보통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딱 요 정도를 자릅니다. 요 정도 잘라가지고, 일리아섬 기준으로 요렇게는 일리아섬이 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페리아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에페리아에서 이렇게 2개로 쪼개라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한 번씩,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일리아섬에서 이렇게 교환을 했어. 자, 교환하고 나서 이 재료가, 일리아섬이 많은데? 싶으면은 에페리아에 들려서 잠깐 여기다 넣어놓고, 에페리아에서 나오면서 1단계 같은 거. 1단계는 재료가 어디 있든 메일을 이용해서 옮길 수가 있잖아요. 1단계 같은 거 또 해가지고, 일리아섬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에페리아 쪽에도 이런 식으로 재고를 쌓아두시면은 나중에 물물 교환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에페리아, 일리아를 같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안카도 내용에다 뭐 하코번에 가는 5단계 물품을 넣어두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요새는 올킬러의 눈에다가도 집어넣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난 것 같네요.
에페리아에다가 구축함을 두고 수송으로 보내서 물교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죠. 배가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죽어. 요건 중범선이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무역선일 거예요, 아마. 네, 요건 무역선입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제가 다시 이 영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릴 건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나마, A부터 Z까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